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자, 명태크리스토 백장님. 이분이 지금 뭐 어떤 상황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뭐 어제 그제 검찰 조사 받으면서 보인 모습으로 봐가지고는 그리고 뭐 그 오늘 보니까 MBC의 그 변호사죠. 명태균 씨 변호사하고 노영희 변호사가 맞짱 토론을 오늘 하기도 하는데 뭐 방송을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볼만한 진보에서 제일 세신 분, 기가 세신 분하고 이 김수진 변호사인가요? 김수현 변호사? 이름 모르겠네. 이 사람도 보니까 뭐 막 그 시민들한테 반말 찌꺼리 찍찍하고 뭐 장난 아니던데 아마 뭐 볼만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김소연, 김소연, 둘이야 뭐 장난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누가 이겼나요? 아마 뭐 제가 볼 때는 노영희 변호사를 좀 당해내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김소연은 그냥 목소리만 크고 반말이나 찍찍거리는 거지. 뭐 제가 보기에는 그 논리정연한 사람은 아니더라. 그리고 그거 뭐 일단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거 뭐 어떻게 실드를 칩니까? 이미 녹취록이 다 나와 있는데 그거 뭐 말 싸움이 될래야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치열하게 오늘 뭐 토론이 뭐 치열하다기보다는 노영희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는 뭐 그런 토론이 진행되지 않았을까. 뭐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 어쨌거나 뭐 김소연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더 이상 이제 녹취록은 없다. 뭐 공개를 하지 않는다. 이런 거 보면은 그 명태균과 윤건희가 어느 정도 그 타협을 이루지 않았나. 제가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타협이 된 건지는 잘 모르겠어. 이제 불구속을 시켜주겠다. 너 구속되는 일은 없다. 이렇게 타협이 된 건지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은 빼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그쪽으로 한정을 해가지고 몇 개월만 들어가 있자. 한 4개월 정도만 이제 한 들어가 있다가 그럼 내가 빼줄게. 뭐 병보석이 됐건 뭐가 됐건 뭐 이런 식으로 합의를 본 건지 어떻게 합의를 본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명태균이 제가 이 헛똑똑이라는 것이 일단 들어가면 끝이야. 지금 오늘 이제 보도가 나왔죠. 검찰 명태균 김영선 구속영장 청구 정치자금법 위반. 그래서 영장실질심사 일정도 조만간에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4시 50분에 김영선과 명태균에 대한 구속영장은 창원지법에 지금 신청을 한 상황이고요. 이번 주 안에는 제가 볼 때는 뭐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김영선에게 세비 9천만 원을 받은 혐의 이게 이제 나와 있고 또 하나 한국미래연구소가 실시한 81차례 여론조사 비용 중 일부를 2022년 6월 6일 지방선거 경북 경남 비례 후보자들에게 받도록 지시한 혐의. 이런 혐의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 한겨레 보도인데 요건 이제 요 영장 청구 전에 나왔던 보도예요. 여기 보면은 크게 이제 세 가지죠. 3억 7천만 원을 들여 81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 중에서 여기네요. 요 내용이네. 지금 구속영장에 적시된 내용이 2022년 6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당선된 김영선 의원으로부터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의 공천을 도와주고 25차례에 걸쳐 2,760만 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고요. 2021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으로부터 공천 약속을 암시하며 한국미래연구소의 여론조사 비용 2억 4천만 원을 조달한 혐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후보로부터 명시가 공천을 약속해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금품을 건넸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고 구속영장 발부에 무리가 없는 상태다. 그래서 일단은 공천
장사를 한 거 두 가지. 그러니까 김영선 공천과 예비 후보들 지방선거 공천 두 가지를 하면서 예, 관여를 한 것에 대해서 예,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 김건희 공천 개입 문제, 그다음에 윤석열 81차례, 예, 그건 이제 김영선이 돈을 준 문제, 예, 뭐 요거지. 아직 용산을 직접 겨냥한 그런 조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의 영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자, 요 정도로 덮고 그 용산과 관련된 건에 대해서는 김건희 윤석열과 관련된 건에 대해서는 덮고 가자. 그리고 몇 개월 뒤에 야 빼줄게. 뭐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인지 아니면은 예상치 못하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인지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제 지금 이게 명태균이 SNS에 올린 글이에요. 양쪽 무릎 수술해서 지팡이 짚고 검찰청 계단에 올라갔다. 내년 4월 초쯤 핀 제거 예정이다. 이게 좀 뭐를 암시하는 것 같죠? 야,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하다 구속이 되더라도 예, 내년 4월쯤에 한 6개월 되는 거잖아요. 지금 11월이니까 6개월이 되면은 6개월 때까지 1심 그 재판이 안 끝나면은 구속기한이 만료가 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시간을 끌어줄 테니까 요거 핀 박힌 거 예, 수술도 해야 되고 뭐 그러저런 명목으로 내년 4월 정도에 빼줄게. 일단 정치자금 문제로 김영선 건하고 그 예비 후보 건은 김영선과 예비 후보들에게 돈을 받은 문제는 이거는 덮기가 어려우니 네가 감옥에 들어가서 6개월 동안 입 닥치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네, 나중에 병보석을 해주든지 요거 수술 받아야 된다라고 핀을 빼야 된다고 그래서 병보석을 해주든지 아니면 구속기한 만기가 돼가지고 그때 빼주든지 시간을 질질 끌어서 검찰에서 어떤 식으로건 빼줄게. 그런데 6개월만 일단 고생을 하고 가자. 6개월만 네가 참아달라. 이렇게 딜이 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이는 이걸 믿고 그래 일단 자기가 봐도 이건 빠져나가기 어려우니까요. 검찰에서 이제 그렇게 구슬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야 지금 봐라 이게 우리가 구속영장을 칠 수가 없다. 안 칠 수가 없다. 이거 진술까지 확보가 되고 녹취록이 그냥 온 나라를 뒤집어 놨는데 검찰이 구속영장을 안 치게 되면 우리가 완전히 개박살 난다. 그래서 아예 지금 감옥에 안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 일단 우리가 구속영장 치고 네가 구속돼서 한 6개월 정도 내년 4월까지만 좀 버티고 있어라. 그러면은 요거 지금 다리 수술해야 된다라는 거 그걸로 병보석을 빼주든지 아니면 구속기한 만기가 돼가지고 6개월 안에 뭐 빼내야 되니까요. 예, 나와야 되니까 재판이 안 끝나면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빼줄게. 요렇게 명태균하고 제가 볼 때는 딜을 한 거 아닌가. 그럴 가능성이 지금으로 봐서는 대단히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명태균이 이게 헛똑똑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끝이야. 그런 안전장치를 준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명태균 씨 들어가면 끝이에요. 들어가면 안 빼주면 돼. 어떡할 건데? 내가 감옥에 있는데 어떡할 건데? 그리고 그 6개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아요, 지금. 지금 전국을 봐봐. 촛불 집회 뭐 30만, 50만 막 쏟아져 나오고 있고 꼭 영태균 씨 녹취록이 아니더라도 녹취록은 계속 터져 나오고 있어.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진짜 오늘 갈지 내일 갈지 김건희 특검이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형국에 누가 그때 돼서도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기억을 하고 있을 것 같아? 거기까지 신경을 쓸 것 같아? 그냥 감옥에 들어가면은 명태크리스토 백작이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순간 끝나는 거야.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른 거 아닙니까? 일단 6개월 정도면은 충분히 시간을 버는 거예요. 김건희 윤석열은 그때 가지고 나를 안 빼줬어? 그거 어떡할 건데? 대책이 있어요? 그 말을 믿고 지금 감옥에 들어간다고?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20년 있다 나와요, 지금. 지금 들어가면은 명태균 씨는 20년 있다 나오는 겁니다. 예? 김건희 윤석열을 뭘로 보증을 하냐 이거야. 뭐 어떻게 보증을 할 건데 빼준다고.
검사들이 그런 식으로 구슬러가지고 잡아는 사람이 한두 명이야. 없는 죄도 만들어서 집어쳤는데 그때 가가지고 명태균 씨 그때 내년 4월에 당신을 지금 보석을 시켜줘봐. 그때 돼도 마찬가지야. 시끄럽기는 지금 불구속을 하나 그때 가가지고 보석을 하나 시끄럽기는 마찬가지인데 그때 가서 그걸 하겠어요? 안 하지? 그래서 지금 저는 명태균이 구속되면은 그 20년 안에는 못 나온다. 라는 게 이제 제 판단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제 구속 보도 나오자마자 지금 여러 가지 보도들이 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명태균과 관련된 오늘도 추가적인 이런 폭로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 MBC와 JTBC에서 보도된 내용이 있는데 이 영상 두 개 같이 보시고 과연 명태균은 살아서 돌아올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여론조작 수법을 직접 설명하는 녹취가 새로 공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가로 공개한 녹취에서 명 씨는 2022년 3월 초순 선거를 앞둔 한 출마 예정자 측에게 ARS를 돌리면 상대편 지지자가 누군지 쫙 뽑아져 나온다며 그 다음에 진짜 돌아가는 날 우리도 조사하면 안 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하죠. 자, 15, 16일에 딱 땡겼어. 자, 그 다음에 진짜 돌아가는 날 우리도 조사하면 안 되나? 네? 명 씨는 우리가 상대 지지자한테 전화하면 그 사람은 공식 전화를 받았다고 할 것이라며 그 다음 자기가 전화를 받았다고 착각하는데 공식 전화를 받겠느냐고도 설명했는데 미리 ARS를 통해 지지 성향을 파악한 뒤 실제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시점에 맞춰 방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그러면서 왜 전화하냐고 물으면 우리가 여론조사하는데 언론사에서 자체조사 안 되느냐. 우린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조사한 것 모른다. 대한항공 비행기 뜬다고 아시아나 비행기 뜨면 안 되냐 답변하면 된다고도 조언했습니다. 아니, 그 왜 전화합니까? 아니, 우리가 뭐 여론조사하는데 언론사에서 자체조사 안 됩니까? 아니, 그 당에서 그날 조사한 거였어요. 우리는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조사하면 모른대. 아니, 대한항공 비행기 뜬다고 아시아나 비행기 뜨면 안 돼요? 녹취에서 대화 참석자가 뛰어나다니까 라고 반응하자 명 씨는 지지자한테 계속 전화하면 그 사람은 전화 받았다고 밴드에 올린다며 대한항공 타야 되는데 아시아나 탄 사람도 우리한테 받은 사람도 막 다 올리는데 나는 결제 잘해주면 다 가르쳐줄 수 있다고 과시했습니다. 나는 결제 잘해주면요 다 가르쳐줘. 세상에 안 되는 게 있다고. 아이고 내 말 틀렸어. 제가 이 영상을 하나 더 준비를 했는데, 이거 잘못 준비를 해가지고, 그거는 그냥 구두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명태균이, 후보자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여론 조작을 했는지, 그거를 녹취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론조사가 이제 실시되는 날, 그 당에서 이제 돌릴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같이 먼저 돌린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당에서 공개를 받은 줄 알고, 그러니까 지지 성향을 미리 분석을 해가지고 저쪽 후보를 찍을 사람, 상대 후보를 찍을 사람들에게 먼저 여론조사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게 이제 당에서 온 건 줄 알고 답변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여론조작이 가능하다. 뭐 여러 가지 방식 중에 제가 볼 때는 하나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인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이제 1억을 주면은 뭐 여론조사를 해준다 그러는데 여론조사 해주는데 1억을 주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조작을 하는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걸 가지고 자, 그 다른 후보들 강원지사 김진태도 지금 여기와 연관이 있다고 그러죠. 그다음 경남지사도 연관이 있다고 그러고 여러 정치인들과 얽혀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했고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선 후보 경선 때 똑같은 수법을 적용해서 윤석열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만들었을 가능성이 지금 있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그 데이터 그 숫자를 그죠?
조작을 하고 뭐 이런 것도 지금 공개가 됐어요. 네. 이런 방식으로 여론 조작을 해서 경선 결과를 뒤바꾸는 이런 짓을 명태균이 해왔다. 그래서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은 빙산의 일각이야. 그리고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검찰에서는 계속 추가 조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명태균 씨. 지금은 정치자금법 김영선 건하고 예비후보 2명 건에 대해서 이제 돈의 흐름이 확인된 건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는데 언론에서 계속 이런 보도들이 나와. 그 다음에 추가 녹취록이 공개돼. 그러면은 검찰 입장에서는 추가 조사를 안 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이걸 빼내놓으면은 시끄러워져. 그러니까 안에다 계속 넣어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면은 절대 나올 수가 없다. 그리고 예, 그 대통령실 공천 개입과 관련된 또 중요한 또 증언이 나왔어요. 예, 강혜경 씨, 예, 명태균 윤 대통령 부부 자택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인사를 시켰다. 그러니까 아크로비스타의 명태균이 그 명태균한테 의뢰를 했던 사람들이겠죠. 명태균한테 돈 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아크로비스타에 데리고 가가지고 인사를 시켰다라는 지금 주장이에요. 그래서 강혜경 씨가 예,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한 두세 분 정도는 서울로 데리고 와서 예, 아까 그 구속영장에 명시된 사람이 3명이라고 그러죠. 그 숫자가 일치를 해. 그러니까 명태균한테 돈을 줬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예비후보가 3명이었죠. 예, 검찰 구속영장에 명시된 게. 근데 두세 분 정도는 서울로 데리고 가서 김 여사와 당시 후보 당선자를 보여준 적, 인사를 시킨 적도 있고 이분들한테 공천을 받아줄 거라는 확답까지 했다더라. 자, 예비 후보자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명태균이 뭔데? 예? 명태균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국민의힘 당직자예요? 국민의힘의 뭐 중요한 정치인이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 이명수 기자가 뭐 취재한 내용 보니까 그 명태균 씨가 이제 약간 점쟁이 역할, 무당짓거리도 하던데 그거 이제 어디서 공부를 했느냐? 예. 그 유튜브 보고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예, 김건희가 이제 듣기 좋은 말만 해준 거죠. 그 쌍무지개 얘기도 나오대. 어제 스픽스를 보니까요. 예, 쌍무지개. 그 취임식하는 날 뭐 쌍무지개가 떴는데 그 대통령이 2명이어가지고 쌍무지개가 떴다. 이런 듣기 좋은 말만 계속 해준 거야. 그러니까 이 정신 나간 여자는 거기에 눈깔이 뒤집혀가지고 명태균을 그냥 옆에 끼고 산 겁니다. 대통령 당선자를 일개 지방선거 예비 후보들이 가서 만나요? 그게 가능이나 합니까?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강혜경 씨 이게 사실이 아니면요 엄한 처벌을 받는 거예요. 강혜경 씨는 목숨 걸고 지금 제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한테 공천 받아줄 거라고 확답까지 했다더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명태균이 강혜경 씨한테 예비 후보자 두세 명을 서울로 데려가가지고 윤석열과 김건희와 윤석열을 보여주고 인사도 시키고 자 김건희와 윤석열이 공천을 받아줄 거라고 확답까지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돈을 안 줄 수가 있나요? 네, 미카 기무라님, 예. 최평님, 저랑 독일 이모님은 이재명 응원하려고 열심히 댓글 달고 참여하는데 저도 힘이 빠집니다. 그 계속 그러시는 분들이 있나요? 예. 제가 하여튼 발견하는 즉시 이제는 차단하겠습니다. 예. 그만 좀 하세요, 진짜로. 그 동물농장 그 싸움박질하는 것도 아직 꼴 사납고 그게 다 밀정들이라는 거. 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대부분 유탐사를 보시잖아. 어제 유탐사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1년 반이 넘게 왜 저한테 아무 이득이 없는데 걔네들하고 싸우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지금은 언급을 안 하는지 이제 끝났잖아. 다 실체가 밝혀졌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은 영원히 정신 못 차려요. 더 이상 얘기해 줄 필요도 없어. 그리고 이래저래 이재명 대표 이름 걸고 방송하는 유튜버들 참 문제가 참 예, 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주로 하는 게 뭡니까?
유튜버들끼리 싸움 붙이고 민주진보 진영 내에서 분탕질 일으키고 그거를 왜 제 채널까지 와가지고 확장을 해서 여기서 싸움질을 해요. 제가 누차 경고를 하고 있고, 예, 이제 이미 실체가 밝혀졌기 때문에 그 싸움질 하는데 동참하는 분들은 제가 똑같은 세력으로 저는 간주하겠습니다. 유사라고 그러잖아요, 저희 김두일이가. 무슨 유사예요? 뉴사지. 니들이 뉴탐사한테 싸움 걸어놓고 유튜버들끼리 싸움이 났다고? 지들이 이재명 죽이고 강진구 죽이려고 그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친명 행세하면서 결국 지난 2년 동안 한 게 뭡니까? 한원섭이 보세요. 촛불행동 고소, 고발, 강진구 고발. 아니 시사의 품격은 또 왜 고발을 했어? 미친놈들이야. 예? 시품님은 사실은 뭐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뭐 심하게 뭔가 이 유튜브 분쟁에 관여하지도 않았는데 뭐 시사의 품격도 고발, 시사 급발진도 고발, 김성수도 고발, 한원섭이랑 정천수랑 이종원이랑 그리고 이종원이가 다 사주했더만 어? 뭐 시품 자료 넘겨준다 그러고 이종원이가 주범이더만 다 뒤에서 고발 사주했더만. 아니 그 실체가 지난 2년 동안 한 짓이 윤석열이랑 싸웠습니까? 김건희랑 싸웠어요. 민주진보 친명 유튜버들이랑 싸운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다 끝났고 제가 볼 땐 실체가 다 드러났으니까 끝난 거예요. 실체가 다 드러나서 끝난 거니까 그거 가지고 계속 또 뭐 별 희한한 채널들까지 싸움질을 하면서 그걸 여기다 끌어들여 가지고 여기저기 분탕질을 하시는데 그거 하지 마세요. 응? 똑같은 세력으로 제가 간주하겠습니다. 저도 가끔 채팅창에 보면은 그 밑도 끝도 없이 김민웅 교수와 예? 촛불 행동을 비난하는 분들이 있어. 종종 보여요. 제가 보는. 예, 제가 그러지 말라고 몇 번 설명도 드렸습니다. 예, 제가 그쪽 내막을 좀 알아요. 근데 사실관계를 얘기를 해줘도 안 믿어. 그게 한원섭이 한 짓하고 뭐가 달라요? 응? 한원섭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촛불행동과 시민들 이간질시키고 유탐사 강진구와 촛불행동 이간질시키고 이게 뭐가 다릅니까 이게? 그 여러분들이 그런데 동참을 해야 되겠어요? 이제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다. 예, 다시 한번 제가 경고드립니다. 이건 강조가 아니고 경고드리는 거예요. 동물농장으로 바로 제가 간주를 하겠습니다. 아니 저하고 관련된 문제면 여기서 할 수도 있지. 저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이거 좀 심각한 얘기가 나왔죠. 예, 이 얘기는 당사자들이 저한테 얘기했던 부분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요, 이거 아주 심각한 부분이라는 게 이거는 뭐 공천 개입 정도가 아니라, 야, 이건 뭐 진짜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런 예, 대한민국 헌정사에 일찍이 없었던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일개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를 점쟁이가 데리고 가가지고 대통령이랑 당선자랑 면담을 시키고 공천을 해주겠다 확답을 하고.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명태균만이 아니잖아, 지금. 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 녹취록도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지 않을까봐. 그러니까 두 가지 녹취록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김건희와 윤석열을 그 두세 명이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예비후보 중에 한 명이 명태균에게 내가 1억 원인가요? 1억 원을 줬다라고 진술을 했어, 검찰 가서. 그럼 이 사람 때문에 명태균이 구속이 되는 거예요. 이 예비후보 한 명 때문에. 그 대단히 화가 나가지고 본인도 사법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야 명태균한테 내가 돈을 줬다 공천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이 세 사람은 그 자리에 있었어. 김건희 윤석열을 본 거예요. 녹취를 안 했을까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이미 뒤통수 맞고 있는 대로 다 불어버린 자백을 해버린 상황이야. 그럼 이 사람이 추가 진술을 할 수도 있겠죠. 혹은 녹취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제가 볼 때는 녹취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이 세 사람이 윤석열, 김건희를 만났을 때
야, 이걸 녹음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없을까? 셋 중에? 그 중에 한 명은 이미 돌아섰어. 그 중에 한 명은 돌아섰습니다. 그런 녹취록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강혜경 씨가 녹취를 했을 수 있어요. 명태균이 저런 얘기를 한 걸. 그걸 뭐 아직은 그죠? 결정적인 무기로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명태균이 강혜경 씨에게 내가 예비 후보 누구누구를 데리고 아크로비스타에 가가지고 윤석열 김건희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나와도 대단히 충격이겠지만 대단한 충격이겠지만은 자, 김건희나 윤석열의 육성이 나오는 녹취록이 있다면 이거는 거의 스모킹 건이라고 봐야죠. 스모킹 건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강혜경 씨는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는 했어요, 지금. 그리고 본인도 저런 얘기를 거짓말로 만약에 한다라면, 아니, 거짓말이 아니더라도 입증을 못하면은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잖아. 예, 대통령이 공천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라는 거. 공천을 받아주겠다라고 정치 브로커에게 약속을 한 거, 확답을 한 거. 이런 걸 얘가 얘기를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강혜경 씨 입장에서는 진짜 목숨 걸고 하는 거지. 그런데 아무런 보험도 없이 저런 무리한 증언을 할까요? 제가 볼 때는 뭐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예. 이게 채팅창이 전혀 지금 뭐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자기들끼리 놀고 있는 예? 이런 정말 예의 없는 행태에 대해서 상당한 지금 불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심도 깊은 정치적 평론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찮은 유튜버들끼리 싸움질하는 내용을 가지고 신성한 최한욱 TV의 채팅창을 더럽히고 있는 이 세력을 더 이상 제가 좌시할 수가 없다.